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상사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특징은 다양하며 이들은 자신의 우월성과 자기만족에 집착하며 동료나 부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1.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과와 자부심에 집착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에 대한 관심 부족.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주변의 동료나 부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3. 자기 홍보와 자기중심적 의사표현.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기 자신을 자주 홍보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협업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4. 비정상적인 자부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신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자기만족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거나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감정 조절의 어려움.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불안정한 행동.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상황에 따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에 이들이 높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7. 권력과 통제 욕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통제와 권력을 강하게 추구합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부하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책임 회피.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실패나 문제 발생 시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실패를 받아들이기를 꺼립니다. 9. 경쟁심과 비교 욕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이들과 자주 비교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0. 허영심과 자부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신의 외모, 성공, 지위 등에 대해 과도한 허영심과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 중심의 의사소통과 행동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11. 관용성 부족.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타인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 이해와 관용성을 부족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강한 경쟁자로서 동료나 부하의 실수에 엄격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12. 존경과 인정 수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지속적인 존경과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주변의 동료나 부하들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승인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13. 조직 내 권력 허용.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며 종종 부하나 동료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4. 정치적인 전략 활용.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종종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인 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정치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5. 비합리적인 기대와 요구.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와 너무 고된 요구를 표현합니다. 이는 부하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조직 내의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은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종종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제와 권력 유지.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자신의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정보나 의견을 통제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때로는 동료나 부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자존감의 문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보다 우월하게 느껴질 때 이를 인정하거나 허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부족한 공감 능력.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심과 자부심.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족.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종종 자기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이들과의 효과적인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나르시시스트는 지속적인 존경과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피력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로부터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자신을 강조하려고 할 것입니다. 7. 위험 회피.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제한하거나 은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 의사소통과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은 이러한 동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의도적으로 침묵할 때 피해자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의도적으로 침묵할 때 피해자는 어떤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력감과 불안감.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침묵은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견이 무시되고 소통이 차단됨으로써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나 업무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자존감 하락. 침묵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스트레스. 상사의 침묵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불만족으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감정적인 불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혼란.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침묵은 조직 내 의사소통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조직의 방향이나 목표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고립.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의도적으로 침묵하면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져 동료나 상사와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6. 긍정적인 피드백 부재.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침묵은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부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에 대한 인정이나 격려를 받지 못하면서 동기부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무력감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침묵은 부하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어려워져 업무 수행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8. 스트레스 관련 증상.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 관련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면, 피로, 두통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 상사로부터 의도적인 침묵을 당했을 때 대처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로부터 의도적인 침묵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하여 상황을 다룰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판단. 침묵이 발생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노력하세요.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자기존중감 유지.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침묵이 자신의 가치나 능력과 무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상사의 행동은 그들의 성격이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3. 일관된 의사소통 시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의사소통을 시도하세요.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상사에게 의도적인 침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반응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침묵은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인데요. 이는 피해자의 감정적 반응이 상사의 의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존중감 회복을 위한 활동. 나르시시스트 상사로부터 받은 침묵이 자신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자기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원 체계 활용. 동료나 조직 내 다른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상담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세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의견을 표현하고 양질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세요. 8. 변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특성상 변화를 유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조직 내에서 변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더 나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침묵을 당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